예, 다음은 삼각함수 단원입니다. 섹션 1.3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어, 우리가 계속 함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함수일까요? 함수는 왜 쓰게 됐을까? 세상에 함수가 아닌 것이 있을까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서 배웠던 독립변수, 종속변수, 뭐 유일하게 결정된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함수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들이고 초창기에는 뭐 이렇게까지 엄밀하게 정의하고 쓰지는 않았었겠죠. 어, 뭐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함수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 흘렀는데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시간의 함수다.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함수값들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걸 이제 기호로 좀 더 엄밀하게 적어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t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것들이다. 이렇게. 그죠? 여기 이거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이 변화할 때 생기는 이 y 값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결국은 함수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연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t를 어떻게 다룰 거냐. 예, 이것이 관건이죠. 이게 t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미적분이죠. 우리가 미적분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그 규칙은 미적분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있죠. F는 equal ma. 이렇게 썼을 때 이 a는 질량은 상수니까 a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미분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든지 기타 물리에서 나오는 많은 법칙들이 전부 거의 대부분이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미분적분을 공부해야지만 물리적인 현상이라든지 뭐 지구과학에서 쓰는 어떤 것들, 뭐 화학에서 쓰는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미적분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예, 모든 학생이 제출하진 않았지만 연습 삼아 냈던 퀴즈에서 정의를 적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수학에서 데피니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몇몇 학생들은 아직까지 그 데피니션의 중요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책에 나오는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그 이후에 어떤 이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데피니션은 어, 충분히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에,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수학 공부의 기초라는 거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삼각함수를 공부해야 될 건데요. 이것도 이미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다들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세세하게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여기서 보면은 삼각비하고 삼각함수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삼각비라는 거하고 삼각함수라는 거, 이게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 당연히 잘 파악을 해둬야 되겠고요. 삼각비는 트라이앵글 레이시오, 그러니까 삼각비죠. 말 그대로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비율, 직각삼각형의 세 변 사이의 비율을, 그걸 삼각비라고 부르고, 이것을 조금 일반화해서 삼각함수로 만들어낸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겠죠. 그래서 삼각함수를 삼각함수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사인이 뭐냐 이렇게 사인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빗변분의 뭐 대변이다 뭐 이렇게 빗변분의 높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생은 삼각비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삼각함수까지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삼각함수 뭐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서 가기에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에 해야 될 것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고등학교 책, 심화수학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삼각비, 삼각함수,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게 되는 60분법과 호도법,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그 정의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것은 캘큘러스 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학에 갈 때 보는 그 심층 면접이죠. 구술 면접 이런 데서도 언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하셔서 꼭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쭉 훑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개, 개략적인 것을 정리해 놓은 꼭지가 있습니다. 167번 글 참고하셔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꼭 좀 살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훑어보면 삼각비, 자,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변들 사이의 비율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고요. 역사적인 것들 나오고 60분 법과 호도법. 1라디안의 정의를 적어라 그랬는데 180도는 파이 라디안 이렇게 적으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라디안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다음에 일반각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삼각함수. 이게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가 되겠죠. 삼각함수의 정의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삼각비와 혼동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반드시 꼭 복습을 하시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각함수 하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 공식일 겁니다. 다른 단원에 비해서 삼각함수에는 아주 많은 공식들이 나오죠. 뭐 덧셈 정리, 뭐 배각 정리, 반각 정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른 공식들의 출발점이 되는 덧셈 공식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나머지 것들은 학생들이 다시 복습해서 익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벡터의 내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내적을 가지고 증명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가져다가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불러왔습니다. 원이 있고 여기서 이제 벡터 u하고 벡터 v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 사이의 각을 정의하기 위해서 동경 OC가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고 알파 이걸 알파라고 하고 그다음에 벡터 V가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U하고 V 사이의 각은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랬을 때 여기에 있는 C점과 D점 편의상 이 원은 단위원이라고 합시다.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C와 D의 점을 성분으로 표시를 해주면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결정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다시피 U 벡터하고 V 벡터하고의 내적은 U 벡터, V 벡터, 그다음에 사이에 끼어 있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결정되겠죠. 그래서 U하고 V 벡터를 내적을 한 것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죠. U하고 V는 단위 벡터니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이것이 덧셈 정리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 플러스 사인 이렇게 되는 첫 번째. 그죠? 이거서 여기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당연히 넣을 수 있겠죠. 그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에 1번의 식에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자연스럽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코사인이라는 것의 이름에 붙어 있는 코는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여각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이라 하면 여각의 사인을 코사인이라고 하죠. 코사인의 코는 컴플리먼트 여각의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각의 사인이 바로 코사인이죠. 그러니까 1번에서 얻었던 식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했다라고 생각하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여각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면 좌변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우변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정리되죠. 이걸 바꾸면 네 번째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